자, 오늘은 해석요고 수학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의 a 제곱이 3, 6의 b 제곱이 7일 때 2의 ab 플러스 2a 플러스 b, 여기에는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요게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저 녀석은 이제 인수분해가 되기 위한 상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근데 멀쩡한 식에 2 더하면 되나? 지수에 2를 더했다는 건 2를 2번 곱했다니까 2를 2번을 이렇게 좀 나눠줄 거예요. 얘가 인수분해 되는 건 어떻게 알지? 얘네 둘을 A로 묶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B 플러스 2가 괄호 안에 생기니까 나도 B 플러스 2만 좀 잘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즉 그래서 이제 저 분자에 있는 녀석을 인수분해를 좀 해보시면 2에 A 플러스 1 곱하기 이제 B 플러스 이제 2가 되는 거죠. 요렇게 분해 얼마? 2의 제곱이 됩니다. 이걸 지수로 그대로 풀려고 하지 말고 로그를 이용해서 푸는 게 계산이 훨씬 쉽거든요. 주어진 식들을 각각 로그로 바꾸시면 A는 로그 2의 3이고요. B는 로그 6의 7입니다. 밑은 좀 이따 맞춰준다고 하고요. 이제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2가 이제 이렇게 필요하니까 각각 필요한 값들을 이렇게 더해주세요. 그럼 1을 더했다는 건 로그 2에 2를 더하는 거니까 곱하기 이제 2가 되겠지. 여기는 곱하기 이제 6의 제곱 36이 이제 이렇게 곱해지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둘이 곱하는 거죠. 이제 정리하시면 이게 로그 2의 6이고요. 이 녀석은 그럼 로그 6에 진수가 7 곱하기 36 복잡하니까 안 쓸게. 그냥 대신 밑을 2로 맞춰버리시면 이 정도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봐봐, 저 지수가 쟤네 둘이 곱했잖아. 이해돼? 그럼 쟤네 둘이 곱하면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 즉, 요 분자가 분모는 4고요. 분자는 2에 지수 자리에 요 녀석만 남는다는 거예요. 로그 2에 7 곱하기 36만. 그럼 4분의 이게 7 곱하기 36만 남죠. 그럼 우리 문제 답은 얼마? 63이라는 답이 이렇게 나올 거랍니다. 로그로 바꿔서 푸는 게 조금 더 편한 상황인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하게 풀었네.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탁탁탁 맞췄구나. 제곱시켜서 한번 곱하니까 원하는 모양이 딱 만들어지는구나. 자, 다음 문제 7번. 요 정도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는 함수값이 항상 양수이고, 7번에서 사실 요런 밑밥을 깔아주는 이유는 봐봐, 실수 전체 집합 R이라고 쓸게. 여기에서 어떤 양의 정수, 양의 상수 집합은 우리가 R 플러스라고 쓸게요. 요렇게 쓸게요. 요렇게. 어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정의된 함수. 이게 사실 어떤 식의 꼬라지냐면 지수 함수들이 딱 그래요. 딱 기본적인 지수 함수들. 그치? 근데 또 하필 봐봐. 요런 식을 항상 만족시킨대. 정역 안에 있는 A, B가 요런 식을 딱 만족시킨대. 이게 사실 무슨 밑밥을 깔고 있는 거냐면, 이 함수는 지금 되게 기본적인 지수 함수 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fx가 어떤 p의 x 이런 꼴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p는 어떤 상수야. 즉 a 대입하고 b 대입해서 곱하는 게 딱 지수끼리 딱 더해지는 형태를 딱 만족하는. 사실 이걸 모른 채로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요 성질을 가지고. 근데 이런 식을 만족하는 꼴들이 있잖아. 유일합니다. 지수의 형태가. 이건 되게 결론적인 얘기죠. 증명을 해줄 수는 없다 보니까. 하지만 되게 그냥 믿고 가시면 유일해요. 마찬가지야. 어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있잖아, 이거 로그 함수야. 기본형 로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기본형 뒤에 뭐 상수 같은 거 붙으면 안 돼. 붙으면 지수도 뒤에 상수 붙으면 이런 거 만족 못 해요. 알았죠? 붙여서 성질 써보시면 얘를 만족시키는 fx는 그냥 로그? 그냥 이런 꼴이구나. 참 내가 여기도 a라고 쓰려다가 p라고 쓴 이유는 여기 좀 피하기 위함인데 그냥 어떤 상수입니다. 그냥 어떤 양의 실수겠죠. 그렇죠? 로그의 정의,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정의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상수가 들어갈 거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풀면 사실 문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는 풀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기억번은 이제 이렇게 놓고 풀면 기억번 되게 그냥 참이죠. 그렇죠? 기억번 되게 그냥 참입니다. 이건 뭐 fn승 x는 fnx는 그렇지? 봐봐 f x의 n승 얘는 그럼 이게 봐봐 p의 x의 n승이냐. 근데 이게 로그 지수에서 얘를 막 내릴 수 있나?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지수에 있는 지수의 지수를 앞으로 내릴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냐고 물어보잖아. n 곱하기 fx. n 곱하기 fx가 n 곱하기 p의 x승인데. 그럼 이거 절대 안 되죠. 마치 로그의 성질을 써놓은 거죠. 그렇죠? 사실 이 녀석은 로그의 성질을 써놓은 건데 이렇게 쓸 수 있니? 물어보니까 당연히 안 돼요. 디귿번은 또 되죠. p의 2분의 x승. 뭐 루트 p의 px의 전체 루트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보니까 디귿번이 또 된다 정도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푸시는 게 이게 얘도 역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 함수가 이런 꼴의 함수인 게 유일합니다. 그냥 믿으시면 돼요. 알았죠? 7번 했고요. 15번 13번이 먼저네요. 따다단. 방정식 이게 사실 봐봐 얘는 그 로그에 곱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이쁘게 안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식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구조가 요런 구조야.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금 식이 딱 보시면 오케이? 그치? 지금 뭐가 더해져, 뭐 로그가 하나 써져 있고 두 로그가 곱해져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로그랑 뒤에 곱해져 있는 요 녀석이랑 똑같아. 그치? 그럼 요 녀석은 이제 네모로 묶어버리면 그냥 이 자체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지. 즉 얘가 빵이 되기 위해서는 네모가 빵이거나 세모가 마이너스 1입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얻어진다는 거야. 구조가. 근데 우리 문제의 네모에 해당되는 녀석이 뭔데? 로그 2에 x 빼기 1이 그러니까 빵이거나 또는 세모에 해당되는 녀석 로그 3분의 1x라는 녀석 이 녀석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얘를 만족하는 x 값은 그럼 진수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이제 3이어야 되고 또는 얘를 만족하는 x 값은 이제 역시나 뭐 얼마?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어야 되니까 뭐야 또 둘 다 3이야? 앞에 거 0돼야 아우 그럼 진수가 1이 돼야 되니까 진수가 1이 되려면 x가 2겠죠. 그렇죠? 이래서 2 또는 3입니다. 그래서 이제 2의 5승 해가지고 답은 32. 이런 구조를 만족하고 있어서 이 로그식 자체가 정리가 되지 않는 타임 식이지만 이제 어떻게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다. 자, 15번. 자, 15번은 대소 비교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할 거야. 즉 대소 비교는 그냥 쉽게 두 개로 나눠볼게. 쉽게 두 개로. 일단 그래프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그냥 크기 순으로 막 비교가 되는 문제들이 있어. 뭐 굳이 여기는 문자를 썼지만 숫자로 돼 있는 거 역시 무슨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A의 B승하고 뭐 A의 A승하고 B의 A승하고 B의 B승하고 누가 더 큰 이런 걸 물어볼 때 그래프까지 필요 없거든 사실. 그렇지. A의 뭐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A의 B승이 있고 그럼 A의 B승과 B의 B승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얘보다 큽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즉 그래프까지 관찰하지 않아도 되는 녀석이 있는 반면에 이런 녀석조차도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즉 일단 대소관계들은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연습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 알았지? 숫자를 때려 넣어서는 안 돼. 알았지?
딱 세 개만 좀 기억을 합시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대수 비교를 할 때는 일단 써줄게. (1번) 길이. 길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이제 좌표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두 번째,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길이, 좌표를 관찰하는 식들의 형태는 기억번 같은 거죠. 그냥 X2 이렇게 특정한 한 요소가 딸랑 혼자 써져 있는 상황이야. 오케이. 기울기는 그 같은 요소끼리, 같은 요소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관찰해야 되는 게 점이 x1, y1하고 x2, y2라는 점이 문제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뭐 x1 빼기 뭐 1분의 뭐 y1 빼기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 이게 이 점과 1,2 사이의 기울기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 즉 같은 요소끼리 분모 분자의 형태를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 이런 녀석은 기울기로 관찰하는 거야. 넓이는 뭐냐? 같은 요소끼리 곱해져 있는 형태. x1, y1. x1, y1이 x1에서, x1은 이 점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말까지 길이야. 예를 들어 일사분면에 있다고 할 때. 그치? 좌표 평면이 있으면 여기가 x1, y1이야. 그럼 요 길이가 x1이라는 거지. 요 길이가 이제 y1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사각형 넓이가 x1 곱하기 y1이 된다. 이게 넓이의 형태는 근데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되게 많아. 좌변이 이렇게 써져 있고, 뭐 이렇게 되니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많아. 그럼 이게 뭐 기울기도 아니고 뭐지? 이런 것들은 분모를 곱해서 같은 요소끼리 곱으로 좀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셋 중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았죠? 오케이. 자, 이 셋 중에 하나의 의미들을 살려가지고 이제 15번 문제를 지금부터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나 이게 되게 한 끗 차이야. 딱 눈에 보이는 순간이 있어. 자, 그래프가 근데 사실 그림이 이만하게 그려놓으면 어떡하니? 그림 그리는 사람 진짜 잡아다가 진짜 이뻐해주고 싶네 진짜. 1을 이쯤은 잡아야지. 그치? 1을 이쯤 잡고 그래프 아래쪽은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안 그리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푸는 거죠. 이 녀석이 이제 크게 그릴수록 좋습니다. y는 당연히 1이겠죠. 그쵸? 로그 함수가 만나는, 평행이동 돼 있지 않은 로그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1일 거고요. 지수함수도 여기 y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가 1입니다.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림을 그럼 이렇게, 그림 이렇게 그려도 되나? 조금만 더 가파르게 그리려고. 조금 더 이렇게 가파르게. 왜냐면 여기 이렇게 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어디가 A야? 여기가 A라고 주어져 있죠? 요 점이 A라고 주어져 있고요. 여기가 X1이고요. 여기가 Y1입니다. 그쵸? 여기가 B라고 주어져 있어서 여기가 X1이고요. 여기가 Y1입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자, Y2. 기억분. 여기도 2인데요. X2. 여긴 눈에 보이죠? 그냥 지금 여기까지만 해놔도 눈에 보여요. 그쵸? 왼쪽에 있으니까. 근데 2분의 1은 도대체 어딜까? 자, 항상 못 찾으면 안 주겠지. 그치? 자, 잘 봐. 여기 y좌표 1이지. 요 y좌표가 1인 요 함수. 봐봐, 질문. 여기다 몇 지분의 여기다 몇 지분의 1 나와?
2에 마이너스 1승을 집어넣어야 1이 나와. 그치? 2에 마이너스 1승이 얼마야? 2분의 1이야. 즉 요점에 여기가 이렇게 찍히는 게 무조건 찾을 수 있는 숫자를 힌트로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못 찾으면 물어보면 안 되지. 그치? 있잖아. 얘가 3분의 2보다 크니 작니? 몰라. 알았지? 실제로 그럼 얘를 B의 숫자를 찾는 방법밖에 없죠. 얘랑 실제로 연립이 근데 되지도 않아. 오케이? 안 물어봐. 그런 것들은. 되게 단골 위치거든. 딱 요 1에서부터 이렇게 딱. 그럼 기억번은 그냥 되게 그냥 당연히 참이죠. 니은번 혹시 인수분해까지 했나요? 좌변과 우변이 각각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지금 그쵸? 좌변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x1 마이너스 x2 곱하기 y1 더하기 y2 이렇게 생겼고요. 우변은 x1 빼기 2분의 1 y1 플러스 이게 기울기 맞게 잘 썼어요. 그쵸? 맞게 쓴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되니를 물어보는 건데 봐봐 뭔가 넓이의 의미로 참 생각하고 싶은데 이게 요런 데가 좀 아쉬워. 봐봐 x1 빼기 x2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의미한단 말이지. x1 빼기 2분의 1은 꼴랑 이만큼 길이를 의미하는. 근데 이제 요 녀석은 참 길이로 생각하기가 참 그렇지만 이렇게 2로 나누면 그냥 한 녀석의 길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봐봐 y1 즉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이 중점 정도 된다는 거지. 중점 정도. 그럼 가로 길이가 이만큼이고 세로 길이는 요 두 점을 연결한 선에 중점이 뭐 이쯤 찍힐 거거든. 이쯤. 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아닌 것처럼 그랬지만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곡선은 두 점을 잡아서 중점을 잡으면 곡선보다 위쪽에 찍히겠지. 그치? 대략 요만큼을 높이로 하는 요런 사각형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로 길이고 대략 요 정도의 사각형. 대략 요 정도의 사각형.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림을 또 안 찍은 점이 하나 있어. 얘랑 똑같은 이유로 여기 2분의 1입니다. 그렇잖아. 여기에다가 x에다 1 집어넣어봐. x에다 1 여기에다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나 4분의 1 나오네. 2분의 1이 아니라 여기 4분의 1이죠. 미안해요.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그렇죠. 여기 4분의 1의 x승이니까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렇지? 그렇죠. 나 잘하고 있죠. 그렇죠. 자, 2분의 1은 어디 있을까? y1하고 2분의 1은 2분의 1 참 멀고도 험난한 길이네요. x1 빼기 x 요 길이가 여기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y1 플러스 2분의 1의 반절 y1 여기 있고요. 2분의 1 어디 있지? 그럼 여기다 몇 집어넣어야 2분의 1 돼요? 2분의 1 집어넣어야 2분의 1 돼요. 여기가 2분의 1이네. 2분의 1을 요 함수에 집어넣으면 요 숫자가 지금 2분의 1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의 중점 정도. 즉, 요 좌표와 요 좌표의 중점 정도. 이게 높이가 있잖아. 거의 뭐 이 정도야. 요 값의 중점이랑 y좌표의 차이 자체가 거의 별로 안 나는 상황인데 그림 자체에 x좌표의 차이가 졸라게 많이 납니다. x1 빼기 2분의 1 x1부터 2분의 1까지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면 그 넓이가 되게 커지는데? 그럼 y1 여기 있고 봐봐. 첫 번째 녀석은 요 녀석은 얘와 얘의 중점이야. 그치? 두 번째 녀석은 얘와 얘의 중점이야. y좌표가. 그치? 그럼 둘 중에 y좌표가 누가 더 값이 높게 있겠어? 이쪽이 더 크죠. 그쵸?
왜냐면 y1은 고정돼 있는데 한 점이 더 높이 올라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둘의 중점보다는 얘네 둘의 중점이 더 높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치? 근데 가로 길이도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더 이쪽 게 이거보다 더 넓다는 거지. 길다는 거지. 그치? 얘네 둘이 비교를 해봐도 둘씩 비교해봐도 이쪽이 더 크다. 이겁니다. 이 정도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렸죠. 그쵸? 니은번이 틀렸어요. 둘 다 각각의 비교할 수 있는 요소들끼리 비교해봐도 둘 다 오른쪽 게 더 큽니다. 다양수.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번 틀렸어요. 디귿번은 이게 디귿번은 여기다 해볼까? 이게 영락 없는 기울기야. 영락 없는 기울기야. 자, 얘를 이런 걸로 바꿀 거야. 1-x2, 1-x2, y2. x1-1분의 y1. 그러면 부호 참 마음에 안 드네. 이 기울기로 보기에 역시 좀 애매해. 그치? x2 빼기 1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보기도 참 그러니까 기울기를 안 볼 거고요. 이 기울기로 보기 참 애매하네. 얘도 넓이로 볼게요. 봐봐. 잘 보세요. y2. y2가 어디냐면 y2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입니다.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요. 그쵸? y2. x1 빼기 1. 요 길이. 즉 여기서 이렇게 쭉 긋고 요 사각형 넓이가 지금 좌변입니다. 요 사각형 지금 넓이가 좌변이고요. 그렇죠? x1 빼기 1. 여기는 1-x2가 여기서 여기까지고요. 그렇죠? 1-x2가 여기서 여기까지고요. y1은 여기서 여기까지네요. 요 길이가 y1이고 1- 요 넓이랑 이게 단순 비교가 안 되네. 이게 어떻게 단순 비교가 되지? 이게 단순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다시 미안해. 자, 그럼 여기가 x2 빼기 1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요 값은 x2, y2랑 이게 1,0의 기울기거든요. 여기랑 여기에 기울기, 요 기울기. 요 기울기의 부호는 바꿔야 돼요. 그쵸? 근데 요 녀석은 x1, y1하고 1,0의 기울기. 요 기울기인데 부호를 바꿔야 되거든요. 얘는 양수니까 가만히 놔두고 이 음수인 값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부호를 바꿨는데요. 참 이렇게 문제를 주면 쓰나? 나쁜 새끼들이네. 이거 나쁜 새끼들이네. 이 기울기 누가 더 큰지 어떻게 알아? 씨.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알려면 또 다른 함수를 등장시켜야 되는 건데. x1, y2 이걸 확인해도 되는데 두 개를 빼서 인수분해는 젠장할 아무것도 안 돼요.
이 기울기를 도대체 어떻게 찾지? 숫자들을 주변에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기울기를 찾으셔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기울기를 찾으셔야 하는데 1,4분의 이거는 문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에이씨 아 이거는 조금 그렇다. 자 봐봐 이 정도로 그냥 이 정도로 해석을 했어요. 이거 좀 지우고 왜냐면 이 그래프를 X축 대칭을 시킬 거야. 그 X축 대칭을 시키면 요 녀석의 아래쪽 이어진 게 이제 계속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랑 대칭이 되는 지점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도 왜 붙어 있냐면 요 기울기 어차피 부호가 바꾼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한 기울기 얘 기울기 부호 바꾸면 여기서 연결한 기울기 이 기울기랑 똑같을 거라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부호를 바꿔버리면 요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킨 게 사실 요 녀석인데 요 녀석 계속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위로 볼록이잖아. 어쨌든 이 로그 함수는 위로 볼록에서 한 점 기준 잡고 또 다른 점 기준 잡고 또 다른 점 기준 잡아서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를 그냥 비교를 하라는 거지. 요 기울기가 지금 얘고요. 요 기울기가 얘라는 거니까 눈으로 잘 보이네. 이렇게 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큽니다. 요렇게 기울기의 의미로 이 기울기가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답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킨 녀석을 아주 이어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관찰하세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뒤지기 어렵네. 뒤집어 놓으니까 좀 잘 보인다. 뒤집어 놓으니까 좀 잘 보이네. 이 정도. 길이, 넓이, 기울기 중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한다라는 것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수학을 이렇게 못해가지고 큰일이야. 자, 서술형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서 2, 3, 4 서 2, 서 3, 서 4 두두두. 이게 로그를 좀 잘 정리를 좀 하시면 일단 로그 3의 x 마이너스 로그 3의 a 위에 건 2 로그 3의 이게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 양의 실수 왜 주어져 있냐면 그게 그냥 로그의 정의역이야. 그치? 로그 자체가 정의역이 지금 양의 실수잖아. 얘 때문에. 그러면 근데 로그는 치환하면 치환한 함수는 로그의 범위는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그 실수 전체야. 즉 치환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2차 부등식이 돼버린다는 거야. 즉 이 녀석을 뭐 라지 x로 치환하면 x의 범위가 없어. 실수 전체. 2배 x의 제곱. 얘 근데 귀찮잖아. 이게 귀찮지 모르지. 그냥 이게 뭐라고 놓을까? 대문자 a라고 놓을게. 모르는 상수야. 그냥 알았지? 그럼 마이너스 3a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지 이제. 그럼 그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조건 판별식 0보다 작다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판별식 0보다 작다를 하시면 9a의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8 맞니? 16 0보다 작아요. 따라서 a제곱은 16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4 a 4 이렇게 들어올 건데 대문자 a가 뭔데? 로그 3의 a 여기 지수 형태로 바꾸면 a는 3의 마이너스 4승보다 크고 3의 4승보다 작습니다. 이 정도가 된다는 거지. 치환해서 범위가 실수 전체가 되었기 때문에 판별식만 가지고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범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문제풀이가 막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 정도죠. 자.
서술형. 3번. 봐봐,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3의 2x 빼기 12 곱하기 3의 x 플러스 k는 빵.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x가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말은 3의 x승을 치환을 하는 나로서는 봐봐, x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나오는 x 값이. 그럼 t 값은 3의 0승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3의 0승이? 1, 그치? 즉, t로 치환하면 t는 1보다 커야 되는 거야. x가 양의 실근, 즉 x가 지금 0보다 커야 합니다라는 조건 때문에. 즉 치환한 방정식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지. 어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서로 다른 그 요런 개념을 한번 적고 가보면 두 가지, 이런 문제를 푸는 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 근의 위치 정도라고 해볼게. 즉 내가 찾고자 하는 특정한 근이 특정한 숫자보다 뭐 크다 작다의 정도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문제의 첫 번째는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운 근의 분리. 근의 분리는 이 세 가지가 기본이죠. 이 세 가지가 기본이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어서 걔를 fx라고 하고, x축이 여기 있을 때 어떤 p라는 숫자가 즉 여기가 두 근이잖아, 방정식 입장에선. 그치? 두 근이 p보다 커지게 하려면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이게 근의 분리를 우리 내가 이렇게 이런 별명을 붙였었다고. 한판축. fp가 0보다 커야 되고요. 판별식은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있을 땐 등호는 빼야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실근만 가져도 되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저 축의 방정식이 p보다 커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거.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만 만족시키면 이런 그림이 안 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마찬가지로 셋 중에 두 개만 만족시키면 이런 그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함수값이 양수고 판별식이 0 이상인 건 p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p의 함수값은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이렇게 두 개만 되잖아. 축이 왼쪽에 있고 함수값이 0보다 크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야. 안 만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두 개만 되면 판별식 0보다 크고 축이 p보다 위에 있어. 그럼 p가 딱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두 근이 p보다 크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 즉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시켜야지만 오직 딱 이런 그림, 즉 나오는 두 근이 p보다 큽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걸 보고 이런 게 이제 떠올라야 이 개념을 쓰겠지. 이 개념을 이런 거야. 봐서 이게 우리가 내가 뭐라고 이제 내가 요런 식들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덧붙이거든. 니네들이 손으로 이런 식을 써가면서 문제를 풀 일이 없어요. 그치? 없어. 다만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런 표현이 뭘 의미하는구나 정도만 파악해도 충분하다는 거야. 대신에 이런 것들은, 이런 개념들은 이 개념을 봤을 때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못 푼다는 거지. 이걸 봤을 때 이게 얘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걸 봤을 때 즉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그 문장이나 또는 내가 어떤 식의 조건에 의해서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걸 떠올렸을 때 이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게끔 기억을 해놔야 된다는 거지. 좀 차이가 있는 개념인 거야. 그냥 얘는 쓸 일이 없어. 그냥 봤을 때 맞아, 얘는 이거였지. 끝. 절대 문제 풀다가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쓸 거야. 쓸 일이 없다고.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은 그림은요.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 귀때기가 너무 아프다. 머리끈 그거 집에 놓고 와가지고. 누구 머리끈 없냐? 하나만 잘라차자. 얘는 축이
진짜 찾아? 아니 농담이야? 농담이야. 아니 내가 학생 거 머리끈 안 자를 때 필요하면 사면 되지. 살 거야.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녀석은 이제 두 근 사이에 두 근에 한 근은 피보다 크고 한 근은 피보다 작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한 근은 피보다 크고 한 근은 피보다 작을 때. 이런 그림은 함수값 하나만 보면 됐어. 얘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장점은 요 녀석은 이제 이런 장점이 있어. 내가 이제 문제를 풀면 왜냐면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을 때도 많거든. 즉 얘가 장점만 있고 얘가 맨날 좋아봐. 맨날 이것만 쓰면 되지. 장점. 장점과 단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장점은 이런 기본형 말 그대로 딱 기본적인 거거든. 두 근이 모두 몇보다 크다. 두 근이 몇보다 크다. 기본형 문제 빨라. 기본 문제 속도를 좀 올릴 수 있는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이걸 잘 익혀놨다는 전제. 가장 큰 단점은 이런 상황에서 쓰기가 힘들어.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제는 사용하기가 거의 힘들어. 적어도 한 근이 1보다 크다. 그럼 반대되는 경우를 다 찾아서 빼야 하지 않나요? 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이 들잖아. 반대되는 경우가 둘 다 1보다 작을 때. 반대되는 경우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1보다 작을 때. 또 반대되는 경우가 실근을 갖지 않을 때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는 거야. 물론 그 정도 찾아가지고 다 빼면 또 답이 나오긴 하는데. 오케이. 둘 다 1보다 작을 때. 좀 그래서 이 개념이 아니라 정형화돼 있지 않은 형태 있잖아. 조금 식이 바뀌어져 있는 그런 문제들은 좀 적용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나는 좋아하는 건데 두 번째 방법은 뭐겠어?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방정식을 해석해서 해석을 해서 이제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이 문제는 사실 이런 기본형 문제를 풀기엔 시간이 좀 걸려요. 요 녀석은 이제 단점이 또 있어요. 요 녀석의 이제 해석해서 그래프 그리는 문제들은 단점은 1차항에 미지수가 있는 문제를 푸는 게 풀이 과정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상수항에만 미지수가 있는 문제는 정말 최고야 이게. 왜 상수항만 딱 이항해서 상수함수만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얘는 이제 1차항 개수에 미지수가 있는 문제가 또는 2차항에 미지수가 있어버리면 더 어려워져 버려. 2차항 개수 미지수 있는 문제가 어렵게 풀립니다. 안 풀린다는 아니지만 좀 어렵게 풀린다는 단점이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사실 이런 것들이야. 뭐 나야 뭐 너 누가 알려줘서 배운 게 누가 알려줘서 배운 게 아니지. 이런저런 지식들을 알고 풀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이 편하더라. 라는 것들이 습득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봅시다. 자, 짠짠짠. 그래서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 아하, 그러면은 요 녀석을 FT라고 놓고 얘는 그래서 뭘로 풀어? 다 쉽습니다. 1보다 크다, 서로 다르다? 그럼 여기 그래프 1이 딱 여기 있으면 되겠네. 그치? 그럼 함수값이 1보다 크고요. 0보다 크고요. 판별식이 아니라 0보다 커야 돼. 그치? 그 다음 추계 방정식이 1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개를 만족시키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보시면 추계 방정식이 6이 나와요. 숫자가. 6은 1보다 크다. 고정된 상수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쵸? 이거 두 개만 해가지고 연립하시면 돼. 또는 그래프 그리는 거죠. 나는 이번엔 FT를 T제곱 마이너스 12T만 FT라고 놓고 이 상수함수 따로 그릴 건데요. 상수함수는 축이 6인데 1보다 큰 범위만 그릴 거니까 그래프가 빵꾸뽕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 쪘다 1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1 나오고요. 6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36에서 얼마 빼야 돼? 72 마이너스 36 나와. 그치?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얘가 교점 두 개가 그려지게 그어져야겠네. 그치? 여기 들어올 숫자가 마이너스 K인데 걔가 얘보다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 금방 풀리죠. 그쵸? 얘도 쉽고 얘도 쉬워요. 알았죠? 둘 중에 하나는 잘 숙제를 좀 해주셔야 한다. 치환했을 때 이제 근의 종류에 따라서 범위가 어떻게 제한되고 맨날 지수 치환해서 맨날 0보다 크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지? 이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틀릴 확률은 많이 낮아질 거예요. 응? 3번은 뭐였어 그럼? 안 했어? 뭐야? 이제 얘기하는 거야? 방금 깨 서술형 4번이었대 윤서야. 자,
너 말고 저기 저 카메라 속에 있는 윤서한테 얘기하고 있었어. 이 윤서도 시험지를 다 보고 있거든. 내가 메일로 이걸 다 보내주거든요. 보내고 또 시험 풀리고 그럼 3번 해야겠죠. 해발 고도가 Xkm인 지점에서의 기압. 기압 P는 단위는 안 쓸게. KA의 X승. A는 상수. 그러니까 얘가 고도. 이 녀석은 기압. 정도가 되는데 고도가 5인 지점에서 즉 고도가 X가 5인 지점 단위가 킬로미터인 것만 좀 잘 확인하고 이거 어떻게 읽어? HPA 어떻게 읽어? 과학들 안 배워? 이거 어떻게 읽어? 기압. 헥토파스칼 이런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 아니, 안 배우나? 되게 문과라고 되게 저는 몰라요라는 표정으로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닌가? 자, 이렇게 된대요. 그 다음에 X가 10인. 그때 P가 얼마? 250이래. 그때 기압이 62.5. 그때 65.5 이하가 되는 이 녀석의 범위를 구하세요. X의 범위. 그렇죠? 62.5 딱 고정이 아니라 62.5 이하가 되는. 그럼 먼저 이제 저 녀석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그래프를 그린다. 미지수를 좀 찾아봐야겠죠. 얘를 집어넣으면 즉 500은 K 곱하기 A의 5승. 250은 둘이 나눗셈을 할 거예요. 좌변 얼마? 2, 그치? 나눗셈 하면 500 K 없어지고 A의 몇 승? 마이너스 5승, 그치? 그럼 A의 5승이 2분의 1이 됩니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 원래 그 A의 5승 2분의 1이라고 그럼 얘가 2분의 1이라고요? 그럼 K는 얼마? 1000. 저 A의 5승 통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K가 500일 거 아니에요? K는 1000입니다. 따라서 P는 1000 곱하기 A를 굳이 찾자면 A가 2분의 1의 5분의 1승이야. 그치? 2분의 1의 5분의 1x 정도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았죠? 무슨 함수? 이거 함수로 봐봐. 그냥 x, y로 봐봐. 그냥 지수함수. 그치?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치? 그럼 감소하는 지수함수야. 그치? 그럼 어딘가 y좌표가 62.5 여기 어딘가 y좌표에 62.5인 선이 있어요. 그럼 얘 이하가 돼야 된대. 그럼 그때 x좌표가 여기 있겠지. 그치? 그 녀석 이상이 답이겠지. 그럼 여기 들어가는 숫자 이상이 답일 겁니다. 그치? 그럼 난 뭐만 찾으면 돼? y좌표가 62.5일 때 x좌표만 잘 찾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그 값 이상입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감소함수니까.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줬다 때려 넣어서 로그 값은 따로 안 줘져 있나요? 로그 값 없이 계산이 되나요? 자, 계산해보죠. 62.5를 집어넣어가지고 62.5가 되는 순간 x값 찾을 거예요. 62.5 62.5가 이게 10분의 625고요. 10분의 625가 5의 4제곱이거든요. 1000은 10의 세제곱이고요. 곱하기 2분의 1의 5분의 x입니다. 그럼 이게 10의 세제곱으로 딱 나누시면 여기가 4제곱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해됐니? 그럼 10의 4제곱분의 5의 4제곱이 2의 4제곱분의 1만 딱 이렇게 공교롭게 남습니다. 2의 4제곱분의 1은 2분의 1의 4제곱이라고 쓰죠. 뭐. 이렇게 되게 이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x가 4가 되려면 x가 얼마? 20이 돼야 된다는 거. 답은 20 이상입니다 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케이? 서술형 3번이었습니다. 짜잔.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k의 x K가 생겨먹은 꼬라지 보니까 1보다 큰 행, 1보다 크다고 써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Y는 2가 만나는 점 B라고 하고요.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CD라고 하는데 그림 상황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네요. 그렇죠? 저 삼각형 ABD, 삼각형 ABD의 넓이가
삼각형 BCD의 넓이의 4배일 때 이걸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자잉. 너무 위에다 그렸나? 너무 위에다 그렸나? 이런 그림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조금 더 아래다 그리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문제가 요 삼각형 넓이가 요 삼각형 넓이의 4배라는 건 얘를 밑변의 입장으로 보면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거든. 즉 넓이의 비가 4배라는 건 밑변 길이의 비가 4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즉 1대 비율로 1대 4여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 그럼 요 길이가 그럼 2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수직거리가 8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치? 이해됐니? 이 숫자는 그냥 10으로 고정돼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니? 이해돼? y좌표가 이제 10으로 고정돼 있다라는 것까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수 k의 값을 구하랍니다. 상수 k의 값.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얼마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이면 여기서 8만큼 내려갔으면 여기가 4만큼 가야겠지. 그치?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즉 여기가 이제 4, y좌표가 x좌표가 4인 걸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걸 가지고 찾은 거고요. 원래 y좌표는 2니까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집어넣으시면 k가 2인가요? 그러면 얘를 집어넣으면 1번 답은 k는 2입니다. 라는 걸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1에서 구한 k를 대입한 k를 대입한 곡선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x축, y축으로 평행 이동을 뾰롱뾰롱. 마저 좀 찾을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2칸 내려오면 1칸 가야 돼요. 그쵸? 2칸 내려오면 1칸 가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5,빵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그럼 주어진 로그 함수를 먼저 y축의 대칭 이동한 후 y축의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죠. 그쵸? 이 녀석을 x축,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모르고요. 역시나 y축으로도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모릅니다. 이만큼이 진수예요. 참고로. 이만큼이 진수. 이만큼이 진수고. 자, 로그 함수의 진수는 언제나 진수가 빵이 되는 x값 고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함수의 점근선은 x는 m이라는 값이 점근선입니다. 오케이? 즉 저기서 이제 m값만 내가 잘 찾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일단 좀 마이너스 x 플러스 m이라고 좀 보기 좋게 쓰자. 마이너스 x 플러스 m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그냥 이제 d랑 c랑 두 점을 지난다 얘가. 그치? 그럼 저 5,빵이랑 0,10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찾을 겁니다. 지금부터 알았죠? 10은 로그 2에 m하고 뒤에 따로 더하기 n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얘는 빵은 로그 2에 n-5하고 뒤에 따로 플러스 n 있어서 내가 둘이 뭐 할 것 같아? 뺄 것 같아. 그치? 둘이 빼면 10은 로그 2에 n-5분의 m 이렇게 써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n-5분의 m 값은 2의 10승이라는 거죠. 분모 이렇게 곱하면 m은 2의 10승 괄호 n-5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분배를 해서 상수항을 이항시켜버리면 5 곱하기 2의 10승이 2의 10승 곱하기 m 빼기 m 이렇게 돼서 얘네 또 m으로 묶이거든. 이렇게 오케이? 따라서 m 값은 내가 이거 찾는 거잖아. 그치? 답지에 딱 이렇게 써져 있죠. 이 숫자가 나옵니다. 뭐 1023분의 무슨 뭐 5000 몇 뭐 이렇게 써놔도 상관은 없어요. 알았죠? 계산해서만 맞게만 써주면 학교 시험문제 실제 시험에서 뭐 그 정도는 다 맞게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그 해석요고 시험지 풀이가 마지막 문제는 되게 어려워 보이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제 하나씩 주어진 대로 차근차근 해봤을 때는
별게 없죠, 그쵸? 생각보단 별게 없습니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